정상상태 전력 분석은 무엇인가요? 정상상태 전력 분석은 전기 회로나 시스템에서 전압, 전류 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 정상상태일 때 전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사용되는지를 계산하고 이해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특히 교류 AC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RMS 값과 페이저 기법을 사용하여 평균 전력, 유효 전력, 피상 전력, 무효 전력 등을 분석하며 이는 시스템의 실제 효율과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란 시스템의 변화가 가해진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모든 물리량, 전류, 속도, 전압 등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도 상태, 트랜전트 스테이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정상 상태 전력 분석의 주요 개념. 순시 전력, 인스턴테니어스 파워, 특정 순간의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나는 전력입니다. 평균 전력, 에버리지 파워, 유효 전력, 순시 전력을 시간적으로 평균한 값으로 실제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전력 와트 W입니다. 피상 전력, 어페런트 파워, 전압과 전류의 곱 볼트, 암페어, VAU로 전력 시스템 용량 표시에 사용되는 컵보기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 리액티브 파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전력입니다. 복소 전력, 컴플렉스 파워,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한 번에 나타내는 벡터량입니다. 페이저, 정연파 전압과 전류를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여 계산을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RMS 값 루트 민 스퀘어, 주기적인 전압이나 전류의 실효값으로 직류 DC와 유사하게 전력 계산에 활용됩니다. 분석의 중요성. 교류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역률을 파악하고 전력 손실을 줄이며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력망, 모터, 변압기 등 전기장치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본 분석 기법입니다. 복소전력 공식을 만드는 이유. 복소전력 또는 S는 VI 공식을 만드는 이유는 교류 AC 회로에서 유효 전력, 실제 소비 전력, 무효 전력, 에너지 저장, 방출, 피상 전력, 전체 전력을 하나의 복소수 체계로 일관성 있게 계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한 번에 계산. 편리성. 교류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로 인해 전력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뉩니다. 복소 전력을 사용하면 복소 평면 위에서 실수부 릴 파트는 유효 전력, 허수부 이매저네리 파트는 무효 전력으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어 계산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2. 위상차 역률각의 정확한 반영. 공액 복소수 사용. 복소 전력은 전압 페이저와 전류 페이저의 켤레 복소수 공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 이후 전류의 공액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두 페이저를 곱하면 위상차가 더해져서 올바른 전력 위상,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전류의 공액을 취하면 위상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전압 위상, 전류 위상인 역률각을 정확히 반영하게 됩니다. 3. 전력 삼각형 및 시스템 분석. 복소 전력은 전력 삼각형의 빗변을 나타내며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해석하기 용이하게 합니다. 4. 회로 분석의 일관성. DC와 유사성. 복소 전력 공식을 사용하면 교류 회로에서도 직류, DC 회로의 전력 공식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다룰 때 일관성 있는 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소 전력은 복잡한 교류 전력 계산을 켤레 복소수 기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단순화하고 전력 품질 및 시스템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식입니다. 복소 전력에서 켤레 복소수, 공액 복소수를 곱하는 이유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정확히 반영하여 유효 전력, 실수부가 무효 전력, 허수부를 올바르게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켤레 복소수를 취하지 않으면 위상이 더해져 위상차가 아닌 위상합이 되어 실제 물리량, 유효 전력, 무효 전력과 모순되므로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전압 또는 전류 중 하나의 공액을 취하여 실수부와 허수부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구체적인 이유. 1. 정확한 위상차 계산. 전압과 전류의 페이저를 곱할 때 켤레 복소수를 사용하면
전압의 각도와 전류의 각도가 빼져서 정확한 위상차가 됩니다. 켤레를 취하지 않으면 각도가 더해져 위상차가 아니게 됩니다. 1. 실수부와 허수부 분리 복소 전력은 P, 유효전력 Q, 무효전력에서 실수부 P와 허수부 Q를 얻기 위해 켤레 복소수를 곱합니다. 이 결과의 실수부는 유효전력이 되고 허수부는 무효전력이 됩니다. 1. 물리적 의미 부여. 유효전력은 실수부, 무효전력은 허수부로 표현되는데 켤레 복소수 계산은 이러한 물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도록 합니다. 1. 부하 특성 반영. 유도성 부하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므로 켤레 복소수를 취해 위상차가 양수 가 되도록 하면 무효전력 Q가 양수로 계산되어 부하가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현상을 올바르게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복소전력 계산 시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물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과도 상태와 과도 현상 차이점. 과도 현상, 트랜전트 퍼나머난은 시스템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변화 과정이며, 과도 상태, 트랜전트 스테이트는 바로 이 과도 현상이 진행 중인 순간의 불안정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과도 현상은 현상이나 과정을 뜻하고 과도 상태는 그 순간의 상태를 지칭하며 둘은 정상 상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과도 현상 트랜전트 퍼나머난. 정의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 조작이나 전원 변화 등으로 인해 전압, 전류가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변할 때 그 사이에 발생하는 순간적이고 복잡한 변화의 과정. 이에 시 직류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0에서 점차 증가하여 정상값으로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변화 과정 RC, RL 회로에서 나타남. 특징 불안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정상 상태로 수렴함. 과도 상태 트랜전트 스테이트. 정의 과도 현상에 의해 현재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 순간의 상태. 이에 시 스위치를 닫은 직후의 회로 상태, 전압이 급격히 변하는 동안의 회로 상태. 특징 정상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간의 함수가 특정 값으로 수렴하기 직전의 상태. 핵심 차이 요약. 과도 현상 일어나는 일, 과정, 동사적 현상적 의미. 과도 상태, 그 순간의 상태 명사적 상태적 의미. 쉽게 말해 과도 현상이라는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스템은 과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정수는 무엇인가? 시정수 타임 컨스턴트는 전기 회로나 물리 시스템에서 어떤 값이 초기 상태에서 최종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로 일반적으로 최종값의 약 63.2%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위초를 의미하며 클수록 변화가 느리고 작을수록 빠릅니다. 이는 RL 회로 또는 RC 회로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며 시스템의 과도 현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요 특징, 의미, 변화의 속도 척도. 값이 클수록 시스템이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측정, 초기 상태의 전압 0V에서 최종값의 약 63.2%에 도달하는 시간. 활용, RC 회로에서는 타우는 RC, RL 회로에서는 타우는 L/R로 계산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스위치를 끄거나 켜면 회로의 전류나 전압이 바로 변하지 않고 서서히 변하며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때 이 변화의 속도를 시정수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커패시터가 충전될 때 시정수 1초라면 1초 후에 63.2% 충전되고 2초 후에는 약 86.5% 충전되는 시기입니다. 벡터 궤적 주파수 전달함수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벡터 궤적 나이키스트 플라트과 주파수 전달함수는 자동차의 엔진 반응성 및 핸들링 특성을 다양한 도로 상황, 주파수 변화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전달함수지 j-오메가는 입력, 엔진 회전 변화, 조향 입력에 대한 출력, 차체 움직임, 속도 변화의 크기, 진폭비와 위상차를 주파수에 따라 나타내고, 벡터 궤적은 이 복소수 값을 복소평면, 가로축, 실수부, 세로축, 허수부의 주파수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려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자동차 비유.
1. 주파수, 도로의 요철 정도 또는 핸들 조작의 빠르기 느림. 낮은 주파수, 완만한 곡선 도로, 천천히 핸들을 돌리는 상황, 저속, 부드러운 변화. 높은 주파수, 급격한 차선 변경, 좁은 구간을 빠르게 지나는 상황, 고속, 빠른 변화. 1. 주파수 전달함수, 입력된 핸들 조작, 입력에 대해 차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정도, 크기, 진폭비와 반응시간, 위상차. 크기, 절대값지 j-는 핸들을 1도 돌렸을 때 실제 바퀴가 돌아가는 정도, 핸들 반응 민감도. 크기가 크면 민감, 작으면 둔감. 위상차, 핸들을 돌린 시점과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의 차이, 반응 지연 시간. 위상차가 크면 반응이 느림. 1. 벡터 궤적, 나이키스트 선도. 낮은 주파수, 천천히 조작부터 높은 주파수, 빠르게 조작까지 핸들을 돌렸을 때 차의 반응, 크기, 위상, 이 복소평면, 실수축, 허수축에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나타낸 곡선. 이 궤적의 모양을 보면 차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갈수록 핸들 조작에 대해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 오버슈트, 꿀렁거림이 나타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파수 전달함수는 핸들 조작, 입력에 대한 차량의 응답 특성, 출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벡터 궤적은 다양한 조작 속도, 주파수에 따른 그 응답 특성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가를 판단하고 제어 시스템, 자동차의 조향 장치를 설계하거나 튜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쿨롱의 법칙을 마차의 비유. 이 비유는 쿨롱의 법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인 전하량, 거리, 그리고 힘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 F는 힘 Q1과 Q2는 두 전하의 전하량,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 K는 쿨롱 상수입니다. 마차 비유, 짐을 끄는 마부와 말. 1. 전하량 Q1, Q2 마차에 실린 짐의 무게 또는 말의 힘.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마차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은 마차에 실린 짐의 무게와 마부 또는 말의 힘에 비례합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또는 마부가 힘이 셀수록 마차를 움직이거나 멈추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전하량이 클수록 서로 밀거나 당기는 정기적 힘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2. 거리, 마부와 짐 사이의 연결끈 길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마부와 짐을 연결하는 끈이 길어질수록 짐을 끌기가 어려워집니다. 끈이 아주 길면 마부가 힘을 많이 주어도 짐은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끈이 짧으면 작은 힘으로도 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쿨롱의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끈의 길이가 2배 길어지면 힘은 1 나누기 4로 줄어듭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짐을 끄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3. 힘, 마차가 움직이거나 멈추는 정도, 가속도. 힘이 클수록 상호작용이 강합니다. 이 힘은 마차가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나 가속도 또는 마차가 얼마나 멈추기 어려운지 관성로 나타납니다. 짐이 무겁거나 끈이 짧거나 마부가 힘이 세다면 마차의 움직임에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요약. 쿨롱의 법칙을 마차에 비유하면 두 물체전하 사이의 정기적 상호작용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얼마나 긴 끈으로 끄느냐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끈이 짧을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힘은 더 커집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무슨 실험으로 만들었나? 맥스웰 방정식은 특정 단일 실험이 아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앙페르의 법칙, 가우스 법칙 등 기존의 여러 전기자기 실험 결과들을 종합하고 확장하여 만들었으며 특히 축전기 실험 변이 전류를 통해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변이 전류 개념을 추가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빛이 곧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예측하게 만들었고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 방정식들은 자동차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핵심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는 종합 설계도와 같습니다. 각 4가지 방정식은 자동차 시스템의 특정 측면을 설명합니다. 1.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엔진과 연료. 이 방정식은 전기장이 전하, 전기의 원천에 의해 발생하며 전기장의 세기가 전하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연료에 해당합니다. 연료, 전하가 있어야 엔진, 전기장이 작동하고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1.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닫힌 순환 시스템. 이 방정식은 자기 홀극, N극이나 S극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으며 자기력선은 항상 닫힌 고리 형태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냉각수 순환 시스템이나 엔진 오일 순환 시스템과 같습니다. 유체는 시스템 내에서 계속 순환하며 닫힌 고리 한쪽 끝에서만 나오거나 들어가는 출구, 자기 홀극가 없습니다. 1.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발전기 및 에너지 변환 장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한다는 법칙입니다. 비유 자동차의 발전기나 회생 제동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움직임,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 전기장 유도를 만들어내거나 저장합니다. 1. 맥스웰 앙페르 법칙, 구동축 드라이브 셰프트 및 동력 전달 시스템. 전류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한다는 법칙입니다. 엔진의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구동축이나 변속기와 같습니다. 동력, 전류 또는 전기장 변화이 전달되어 움직임, 자기장 생성 및 자동차 주행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은 이 모든 개별 부품, 엔진, 순환계, 발전기, 구동축 등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여 자동차라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 전자기 현상을 작동시키고 심지어 빛이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하는 물리학의 근본 원리입니다.